아무래도 1.0 터보가 아니면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서울 시내에서 경사가 꽤 높은 몇 군데를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은봉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높거든요. 한번 이렇게 섰다가 출발할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바퀴가 헛돌 정도로 이렇게 가는군요. 잠깐 또 멈췄다가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물론 짐이 실려 있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1.0이어서 네, 힘이 모자라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간다 라는 생각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급경사를 내려갈 때에는요, 네, 이렇게 L에다가 놓고 가시면 낮은 기어로 고정된 상태로 언덕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급경사를 내려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가 긴 내리막을 계속적으로 가실 때에는 그 주행하던 D에서 L로 옮기신 다음에 주행을 하시면 편리하게 안전하게 내리막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용차가 필요하지만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경차 밴들은 좀 업무용 차의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회사차로 있을 때 이 차를 끌고 나가더라도 아, 회사차 끌고 나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지 않을 그런 스타일을 캐스퍼 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열일하는 그런 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아는 서울 시내에 언덕 심하기로 유명한 다른 곳을 한번 또 일부러 가보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덕에 멈췄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보니까요,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얘도 있나 보네요. 근데 한 2, 3초 지나고 나니까 뒤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방지하는 기능이 마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있다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요. 아, 얘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더뎌 가지고 아, 힘이 약한가 보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2단으로 가고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답답해 가지고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니까 곧바로 1단으로 하면서 강한 가속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막히는 곳에서 제 바로 등 뒤에는 큰 레미콘 차가 하나 오고 있거든요. 그 차의 아이들링 소리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잘 들립니다. 이 차는 뒷좌석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일반 캐스퍼에서는 항상 2열 시트를 폴딩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죠. 2열 시트가 있음으로써 그게 약간이라도 좀 소음을 차단해 주던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생동감 있게 뒷차의 큰 소리가 잘 들리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화도로를 규정속도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추월 가속을 하려고 할 때 가속 페달을 웬만한 깊이를 밟아도요 시프트 다운을 안 해요. 킥 다운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려있는 높은 단에 오랫동안 머무르려는 그런 고집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밟았는데 차가 맘처럼 가속을 안 해줄 때에는 요 뒤 아래에 있는 L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더 네, 속 시원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이상 밟았는데도요, 네, 기어를 낮추질 않아요. 네, 한 3분의 2 정도 깊이로 밟으니까 그때 가서야 웽하면서 기어를 낮추네요. 그런 특징이 좀 발견됩니다.
이 차는 트림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트림 고민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옵션이 남았는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죠. 1.0 터보냐 아니냐 고르시는 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나머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패키지랑 베이직 플러스, 그거는 필수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트 옵션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게 없으면 앞자리 열선이 아예 빠져요. 그리고 요 이렇게 접이식 운전석 암레스트 있잖아요. 요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아주 유용한 운전석 통풍 시트도 거기에 묶여 있어서 시트 패키지를 포기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플러스는 뭐 하이패스를 뭐 포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 핸들 열선을 묶어 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역시도 포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본다면 모든 옵션은 다 넣으시고 그 1.0 터보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캐스퍼 액티브 1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1.0 터보냐 아니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연흡기냐를 고민을 할 때, 그게 승용 캐스퍼에서는 1.0 터보가 더 매력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캐스퍼 벤에서는 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힘이 훨씬 세고 또 외관, 그 앞에 얼굴이 달라지죠. 그게 있고 없고 1.0 터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지만, 이 벤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용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차를 선택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더 가까운 것은 1.0 자연흡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요, 앞좌석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실내의 모든 곳이 운전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팔이 닿는 그런 그 사정권 내에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네, 이렇게 옆에 도어도 쉽게 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실내가 올 블랙만 나오죠. 벤 차량은. 그거는 매우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사용할 일이 많다 보면 실내가 밝은색 인테리어도 있을 경우에는 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묻거나 하면은 그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보기 싫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정색 한 가지로만 나오는 거는 네, 그렇게 하게 한 결정에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캐스퍼 벤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싸구려로 만들지는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네, 물론 편의사양이나 이런 종류는 굉장히 적지만 이 차를 데일리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네, 다 갖추어 놓았고, 또 옵션으로도 열어 두었습니다. 또 그런 궁금증을 하실 수 있겠네요. 캐스퍼냐 캐스퍼 벤이냐 뭘 선택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 뒤에 이 보호봉이 이렇게 그 사방을 둘러 가지고 쳐져 있기 때문에 앞시트를 등받이를 뒤로 눕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거기에는 더 맞는 선택은 승용 캐스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경차 벤 차량들이 갖고 있지 못한 캐스퍼 벤의 압도적인 매력이라고 한다면 네,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승용 캐스퍼와 똑같은 수준의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일리시한 소형 SUV라는 점은 캐스퍼 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벤이라고 해서 그 차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차 벤을 또 선택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좁은 데에서 아주 잘 가뿐가뿐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매우 좁은 골목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또 그 언덕도 있네요. 네.
여기 이런 데가 있군요. 여긴 진짜 심한 언덕이네요. 근데 힘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덕을 얘가 좀 오르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는 바퀴가 이게 주행 출고한 지 정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퀴가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네, 힘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심한 언덕을 내려갈 때는 네, 기어를 L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가 좁은 골목에서 얼마나 기동성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에 좀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을 또 드린다면은, 네, 상용차여서 스타일을 포기하기를 강요하지 않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길을 두 번 오게 돼 가지고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레미콘이 앞에 있어요. 아까 레미콘이 뒤에 있을 때는 그 차의 아이들링 소리가 굉장히 실내로 잘 들어왔는데, 너무 비과학적인 비교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똑같은 차가 앞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실내로 잘 파고들지 않네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에미코는 엔진이 좀 멀리 있죠. 뒤에 있을 때는 제 차 바로 뒤에 있고, 네,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캐스퍼는 디자인상 어쩔 수가 없이 옆에 업유리가 크고 폭이 좁죠. 그래서 지금처럼 선팅이 안 돼 있으면은 햇빛을 다 이렇게 완전히 햇빛에 노출이 되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요 선바이저를 이렇게 해서 당길 수가 있는데, 요게 좀 짧아요. 요거를 조금 더 길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요, 네, 변속기의, 이 4단 변속기의 작동 방식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기어를 빨리빨리 위로 높이고요, 그러는 데다가 좀처럼 이 운전자가 오른발로 신호를 줘도 그 주행 중이던 높은 단에 좀 머무르려는 그런 고집이 강해 가지고요, 그래서 힘이 결코 모자란 차가 아닌데 힘이 모자라다고 좀 느끼게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뭔가 인풋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성 부분을 조금 개선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운전하는 맛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 차의 연비에 영향을 주긴 하겠군요. 네. 그래서 높은 기어 단수에서 오래 머무르려는 고집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뭐 가속 페달을 그냥 완만하게 밟고 속도를 올려갈 때에도 그 엔진에서의 진동이 좀 많이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시트를 통해서도 좀 올라옵니다. 이 손에서 전해지는 게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의 연비를 좀 중간 점검을 하면요, 제가 3시간 동안 60km의 거리를 갔으니까 평균 시속이 20km인 거죠. 여긴 이 차에는 평균 시속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매우 막히는, 네, 좋지 않은 여건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13.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내에서의 연비가 이 정도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연비를 한번 중간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한 군데 아주 언덕이 심한 곳을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 2단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얘가 힘이 없게 느껴졌는데, 바로 1단으로 내려가니까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아졌습니다. 자꾸 얘가 버티니까 버티고개 역을 좀 여러 번 데려가야겠네요. 자, 한 군데만 더 이
경사 높은 언덕을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2단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1단이고. 자, 출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언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뒤로 안 가요. 조금 이따 가죠. 네, 체감적으로 한 2-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작동하는, 붙잡고 있는 그 시간 길이가. 지금도 바로 2단으로 올려요. 이 언덕인데, 네, 그러면 또 1단으로 낮춰야 되고, 네, 이럴 때 좀 시프트 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변속기가 조금만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차가 아닌 차를 오랫동안 타다가 캐스퍼 같은 경차를 타게 되면 재미난 착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바짝 붙어서 오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경차 규격이 있기 때문에 차의 길이 자체가 매우 짧죠. 그런데다가 뒤에 이제 뒤에 꽁무니까지 잘려 있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차들보다 운전석에서 뒷유리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따라오는 차가 더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오늘 받아가지고 계속 탈 때마다 왜 이렇게 뒤따라오는 차들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뒤에서 덤벼드나 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나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차를 지금 이제 고속화도로 규정 속도 정도로 하니까요, RPM이 2400rpm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에 캐스퍼 1.0 터보는 같은 속도에서 RPM을 좀 더 낮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넉넉한 힘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얘는 1.0 터보와는 종감 속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사양이에요. 네, 물론 거리 조절은 되지 않는 제일 그 원초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사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캐스퍼에 비해서 캐스퍼 밴을 일상용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신다면은 말리고 싶은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캐스퍼 밴은 여러분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뒤에 적재함에 놓은 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소리로 다 들려줍니다. 반면에 뒷좌석이 있는 일반 캐스퍼는 좀 그런 증상이 많이 덜 하죠. 이 차의 원래 태어난 목적은 일상용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가 주행할 때 전반적인 그런 소음에 대한 대책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신경을 안 썼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소음에 대해서 너무 솔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면 소음입니다. 네, 그래서 바퀴가 노면 상태가 지금처럼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음량으로 노면 소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밴이어 가지고 더 시끄러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용 캐스퍼도 이랬던 특징이 기억이 납니다. 승용 캐스퍼도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는 중에 가장 높은 숫자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강변북로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주행을 하니까요, 21.5의 연비를 보여주네요. 전에 만났던 1.0 터보는 2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보여주네요. 야간에 캐스퍼를 탈 때 또 들 수 있는 착각 한 가지가 좀 있는데요. 보니까 왜 이렇게 뒤따라오는 차는 하이빔을 쏘면서 나한테 오지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차의 미러에는 요즘에는 너무 흔한 자동 감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룸미러가 있는 대로 그냥 다 빛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 뒤따라오는 차들이 헤드라이트가 다
다 너무 밝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엄하게 뒤따라오는 차들이 여러분한테 하이빔을 올리면서 올 이유가 없죠. 캐스퍼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노라면요, 차선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를 가더라도요. 그래서 마음에 좀 한결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차선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가운데 똑바로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네, 차로 유지 보조한테 맡기면 되죠. 네. 물론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두 손은 스티어링을 잡고 계셔야 하겠지만요, 경차를 타면서 하게 되는 새로운 종류의 경험입니다. 또 연비가 아까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교통 흐름만 괜찮으면 리터당 20km 넘기는 거는 굉장히 쉽고요. 지금 또 21이 넘는 그런 연비가 나왔습니다. 뭐 배기량 작은 경차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는 경차이긴 하나 앞에 면적이 넓은 SUV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 연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는 의외로 하이빔 보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알아서 하이빔을 켰는데요, 옆에 마침 차가 지나가서 이렇게 할 때 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낮추네요. 네. 그리고 캐스퍼에는 할로겐 헤드램프 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야간에 방향은 요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헤드라이트에 대한 눈높이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트렁크에 있는 짐의 안부를 원하지 않은데 확인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들리십니까? 트렁크에서 쓱싹대는 소리. 네. 그러니까 차가 앞뒤 좌우 방향으로, 네, 이렇게 힘을 받을 때마다 이 트렁크, 그러니까 짐칸이죠, 정확하게는 짐칸에 놓아둔 짐들이, 네, 존재감을 알립니다. 뭔가 고정을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네,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스퍼를 타면서 또 하게 되는 재미난 해프닝 하나는요, 뒷범퍼의 주차 감지 센서가 고장났나 하는 착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후방으로 주차를 할 때요, 이 유리로 보이는 걸로는 뒤에 벽이나 다른 차에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여전히 뒤에 센서가 울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뒷범퍼 주변을 한번 보면 아직 얘가 울릴 만한 거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도 차의 뒷부분이 이렇게 그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SUV 스타일인데 차가 작다 보니까 평소와는 거리 감각이 달라져 가지고 생기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에 총 평균 연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결과는요, 네, 15.9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389km를 12시간 17분 동안 주행을 한 거니까 주행 평균 속도는 30km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5.9라는 숫자는 발표된 공인연비, 그러니까 복합연비보다도 높은 숫자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 11월에 만나봤던 승용 캐스퍼 1.0 터보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또 얘가 벤이어서 승용인 1.0 가솔린보다도 더 경량화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한 연비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캐스퍼 벤 1.0 가솔린은 어떤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없는 게 많은데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벤이라는 이름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승용 캐스퍼가 갖고 있는 매력까지 옷으로 입은 그런 상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용으로 쓰라고 나온 차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그 운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의 여러 세대가 서로 배틀을 벌이네요. 갑자기 도로가 골프장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현대 캐스퍼밴 1.0 가솔린의 일상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